안녕하세요. 포커스 경남 백유리입니다. 최근 우리나라가 수주한 체코 원전 사업을 두고 한수원과 한전이 미국 원전 업체 웨스팅하우스와 맺은 비밀 계약이 큰 논란이 되고 있죠. 특히 경남은 원자력 산업의 거점이자 또 수많은 협력업체의 일자리가 걸려있는 곳이다 보니까 이번 사태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 우려가 큰 상황인데요. 오늘 포커스 경남에서는 창원이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허성무 국회의원과 함께 이번 사태에 대해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체코 원전 수주에 대한 이야기부터 또 의정 활동에 대한 이야기 자세하게 한번 나눠볼 텐데요. 먼저 이 체코 원전 수주 과정에서 드러난 비밀 계약이 좀 논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의원님 좀 어떻게 보셨어요? 예, 원전의 우리 원천 기술이 한수는 독립했다라고 이야기했지만 그 웨스팅하우스에서는 우리의 기술이다 이렇게 문제 제기를 계속했고 그래서 체코의 원전을 수주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에 대한 정리가 필요했습니다. 우선 협상 대상자는 됐지만 체코 측에서 그 부분을 정리하지 않으면 본 계약을 바로 할 수 없다. 그리고 우선 협상 대상자가 되었을 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체코에 갔습니다. 그래서 체코 대통령과 공동 기자회견할 때도 윤석열 대통령은 아주 긍정적으로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고 이야기했지만 옆에 서 있던 체코 대통령은 그때 가봐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렇게 해서 이제 굉장한 내부 갈등이 있었던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고 그런 것 때문에 웨스팅하우스의 문제를 빨리 해결하라는 그런 흐름이 있었던 것으로 저희들이 압니다. 그러다 보니 한전과 한수원이 웨스팅하우스하고 상당히 협약에 있어서 불리한 내용으로 협약이 됐다. 이렇게 저희들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예, 계약 내용을 좀 자세하게 보니까요. 원전 한 기당 9천억 원의 물품 용역 그리고 또 2,400억 원대 기술 사용료를 부담해야 한다라는 조항이 있더라고요. 정말 조건만 봤을 때 상당히 좀 불합리한 조건들인데 이런 조건을 대체 왜 수용을 했다고 보세요? 예, 원래 이제 우리 원천 기술이 우리 게 아니고 70년대 원전을 가져왔을 때 웨스팅하우스 기술이기 때문에 그 지적 재산권, 기술료 주는 거는 어쩌면 당연하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그게 2,400억이 적절하냐, 그리고 세월이 얼마나 지났고, 또 그리고 그 사이에 웨스팅하우스가 새로운 기술을 개발한 게 없습니다. 그러면 국제적으로 그 특허권도 20년 이런 건데, 이제 우리 한수원이 협상을 잘 못했다 지적이 되는 거고요. 다만 거기에는 이제 어떤 뭔가 다급함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아주 불리하게 됐다고 보고요. 더군다나 이제 물품 구매가 9천억 넘게 있는데 이게 이제 어떤 물품인지 구차 명시는 저희들이 모르고 있습니다만은 서플라이 체인이 주로 우리 창원과 경남에 있는 걸 고려할 때 우리 지역에 있는 물품이면 우리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박탈되잖아요. 또 설사 그것이 다시 우리 업체들한테 발주가 난다 하더라도 이윤율이 확 낮아질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런 면에서 보면 어쨌든 국부의 유출이고 기회가 또 박탈되는 부분이 있어서 상당히 걱정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게 전체적으로 합쳐보면은 26조로 하는데 처음에는 24조로 발표했습니다. 환율이 오르니까 26조라고 이야기했는데 결국은 24조일 때를 계산해보면 한 기당 12조니까 약 10%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부담스럽죠. 왜냐하면은 현지에서 또 체코가 참여해야 될 비율도 60%가 있거든요. 물론 철근 콘크리트라든지 토목공사 당연히 체코 쪽에서 참여할 수밖에 없는 거지만 이래 흔히 말로 우리가 차 떼고 보태고 나면 뭐 남느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래서 걱정이 많은 거죠. 또 알려진 바로는 이 계약이 이제 50년간 유지가 되고 또 원전 가동 이후에 10년간 연료 공급권까지 웨스팅하우스가 갖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상당히 좀 장기적이고 또 구속력이 좀 강한 그런 계약인데 이런 계약이 앞으로 이제 우리나라에 또 국익에 어떤 영향을 줄 거라고 보십니까? 일단 저희들이 그 원자력과 관련된 사실은 이제 외교권을 상실한 거나 마찬가지죠. 주권이 상실된 거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보는 한 측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50년간 유럽, 체코를 제외한 모든 유럽입니다. 그리고 북미, 캐나다, 미국, 멕시코, 일본. 그러니까 괜찮은 원전 시장에는 아예 우리가 진출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장에 있어서 10% 이하라고 받는 데는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 일부 이런 쪽 남미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이미 또 러시아, 중국이 엄청 하려고 애를 쓰고 있고 러시아가 아주 압도적입니다. 그리고 설사 거기에는 수출이 된다 하더라도 또 웨스팅하우스의 이런 똑같은 조건에 지적 뭐 기술료라든지 물품 구매를 또 해줘야 되는 거죠. 예. 그리고 그러기에는 대응 결제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금을 조달해서 우리가 짓고 우리가 수익을 올라가서 가져가라 이런 방식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리스크가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돈이 안 되고 어려운 데는 우리가 가라. 그리고 가더라도 우리한테 낼 건 다 내고 가라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이게 50년간 불합리하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매우 이제 이렇게 걱정을 하는 거죠. 예. 더군다나 한수원이 그동안 완전 기술 자립했다고 끝없이 주장을 했거든요. 그런데 막상 이렇게 되니까 한수원 사장님이 얼마 전에 국회에 와서 기술 자립 안 했다라고 그런 주장을 한 적이 없다고 자기는 예. 이렇게 또 말을 180도로 바꾸니 얼마나 저희들이 당황했겠습니까? 특히 이제 제가 더 많이 당황한 것은 저는 비교적 원전의 생태계가 유지돼야 되고 특히 수출 부분에는 엄청난 우리가 집중력을 발휘해야 되고 미래 SMR은 더 마찬가지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런 말씀을 들으니까 굉장히 당황스럽죠. 네, 말씀하신 그 SMR 소형 모듈 원전 이야기도 좀 해보면 이 SMR을 수출할 때도 웨스팅하우스의 기술 검증을 거쳐야 한다 이런 내용이 지금 좀 논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협약 속에 그것이 있다고 합니다. 예, 근데 이 SMR을 지금 우리나라 특히 경남에서 뭐 어떤 실증이나 개발 같은 것들이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의 타격도 좀 예상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우리는 이제 지금 ISMR이라 해서 표준 설계라든지 요 기술을 개발하는 거는 한수원을 중심으로 해서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설계 기술이 나오면은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기기 제작을 해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걸 통해서 어딘가에서 실증을 하고 이제 트랙 레코드를 쌓아야 되는데 이제 이런 과정에서 이제 이런 게 밝혀지니까 힘이 약간 빠지는 그런 느낌은 예. 있죠. 그러나 이제 그것과 관계없이 우리 지역에 있는 두산 에너빌리티는 이미 미국의 특정 회사로부터 수주를 해서 이미 완제품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또 원래 미국으로 가지 않고 다른 곳으로 가는 것으로 이미 확정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지역에 있는 기업이 그것을 제작하고 또 그 제작 과정에 여러 서플라이 체인들이 함께하는 것은 이미 가능해져 있기 때문에 예. 그걸 걱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거는 설계도가 미국의 회사로부터 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는 단순 제작자예요. 제작해서 공급해주는 그런 게 되는데 만약에 우리가 독자적인 설계 기술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 기술을 바탕으로 제작하고 수출하고 또 설치하고 운영 유지 보수하고 이렇게 된다면 엄청난 이윤이 창출되고 그것이 폐로할 때까지 우리가 관리 운영함으로써 큰 국부를 창출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가능성들을 차단당하는 거 아닌가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지 두산 에너빌리티가 뭐 기기를 만들어서 공급하고 이게 차단된 건 아닙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걱정하는 거는 우리 스스로 거기에 있을 때는 더 많은 또 이렇게 가격을 높게 부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미국의 특정 회사들이나 이런 데 종속돼서 움직이게 되면은 아무래도 가격 협상력에서도 어려움을 겪게 되니까 이제 그런 경우에 우리한테 뭐 조금 상업적인 표현을 쓰면은 이윤이 적어질 수 있는 거죠. 그런 걱정을 하는 거죠. 예. 그것이 이제 서플라이 체인에 있는 많은 협력업체에도 더 낮은 이익률을 줄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런 걱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자, 이번 계약을 두고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미국 시장에 진출할 어떤 교두보를 확보한 거다라고 평가를 했는데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그런 걸 두고 이제 꿈보다 해몽이다. 그리고 해몽이 낫다 이런 말씀 있죠. 사실은 이제 그거 아니라도 미국이 기기를 제작하고 그것을 설치하고 이렇게 할 능력이 없습니다, 지금. 미국은 서플라이 체인이 완전히 무너져 있습니다. 예. 갑자기 그걸 또 구축할 수도 없고요. 그러면 이제 중국과의 패권 전쟁 때문에 중국을 쓸 수도 없는 상황이잖아요, 지금요. 러시아는 더더욱은 안 되고, 프랑스는 너무 비싸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금 우리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이면 우리도 적어도 슈퍼얼은 됩니다. 슈퍼얼이 되는데, 이거는 완전히 너무 종속적이기 때문에 걱정을 하는데 아니다. 미국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잡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변명을 위한 변명이고 그거 아니라도 얼마든지 이런 협약을 맺지 않더라도 우리가 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구조이기 때문에 변명에 좀 그런 평가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지금 대통령실이 이제 산업자원부에 진상조사를 지시를 했습니다. 국회 차원에서는 이제 이 문제를 좀 어떻게 보고 어떤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예, 지난주 저희들이 이제 산자위 상임위원회가 열려서 많은 질타가 있었고요. 그때 이제 그 협약에 대한 정확한 원문을 공개해 달라고 제출해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산자부도 그렇고 한수원도 그렇고 비밀 협약을 근거로 줄 수 없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저희들이 알기로는 그 협약 내용에 법적으로 자격이 있는 곳에서 법적으로 달라 하면 주어야 된다. 다만 줄 수 있다. 다만 이제 자기들한테 통보만 해주면 된다. 이런 게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당연히 국회가 의결해서 달라고 하면은 법적 권한이 있기 때문에 국회에 제출해야 되고요. 상급기관이 뭐 대통령실이나 산자부가 원하면 한수는 당연히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진실을 파헤칠 수 있다고 봅니다. 문제는 그 협약서 하나만 가지고 온다고 해서 왜 이런 협약이 맺어지는가를 다 알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예. 그러니까 그 전에 이 협약을 맺기 전에 한수원이나 한전의 내부 이사회 회의록이라든지 이사회에 개최된 과정이라든지 이런 조사를 산자부에서 다 하게 되면 진실이 밝혀질 거라고 보고요. 국회는 국회대로 뭐 국정조사든 청문회든 아니면 뭐 다른 방식이든 역할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우리 경남에는 두산 에너빌리티를 포함해 뭐 대형 원전 업체부터 중소 업체까지 원전 생태계가 좀 잘 구축이 돼 있는 지역인데 이 원전 업계에 좀 고용 불안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이런 계약들이 그 고용 불안을 더 심화하지 않을지 어떤 일자리에 있어서의 영향은 없을지 우려가 나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예, 이제 고용에 대한 불안은 이 이제 일감이 아주 정기적으로 지속적으로 나와야만 고용의 불안이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러려면은 이제 세계적으로 곳곳에서 수주를 해야 되고, 또 국내에서도 일부 일감이 나와야 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쉬지 않고 일할 수 있어야 지속적인 고용과 생태계 유지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걱정을 하시는 건데요. 11차 정기본이라는 게 있습니다. 전력수급 기본 계획이라는 건데, 거기에 따르면 국내에서도 일정 정도의 일들을 할 수 있는 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것이 유지되면은 크게 걱정 안 해도 되고요. 그 과정마다 이제 해외에서 수주가 있을 겁니다. 있는데 이 수주는 우리가 주도하는 수주가 아닙니다. 이제 그게 이제 제일 큰 문제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걱정을 하실 수 있는데 다만 이제 미국도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작을 하고 설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설계 능력만 가지고 있고 원천 기술에 대한 이제 로얄티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지 우리가 참여는 할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고용 문제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는데 문제는 우리가 주도적으로 갈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수익과 일개 하청업체 내지는 수직 계열화된 이런 상황에서 갔을 때의 우리의 수익이 달라질 수 있는 거죠. 그럴 때 그게 하나씩 단계가 내려가면서 협력업체마다 약간의 그런 원가에 대한 스트레스들이 있을 수 있는 그런 걱정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예. 자,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해서 양국 기업들의 원전 협력이 좀 본격화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이번 정상회담 결과가 한국 원전 산업 또 앞으로 대미 협력에 어떤 장기적인 영향을 줄 거라고 보시는지 좀 전망을 해주신다면. 예,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뭐 매우 성공적으로 잘 했습니다. 특히 이재명 대표의 대통령이죠, 이제. 예. 능수능란함이 아주 돋보였고요. 그걸 통해서 뭐, 여러 원전과 관련돼서도 이미 협약이 맺어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정책이 뭐, 무슨 에너지원을 사용하든 앞으로 미국의 에너지가 급증할 텐데 해결해야 한다. 그것이 재생에너지 태양광 풍력이든 아니면은 뭐 석탄이든 가스터빈이든 원자력이든 할 수 있고 저렴하고 이걸 하겠다는 거예요. 이제 거기서 기존의 100기가 정도의 원전을 400기가까지 300기가를 늘리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서 이제 미국 그 원전 시장에 우리가 진출할 수 있는 큰 물꼬를 튼 건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가서 고생만 하고 큰 돈을 못 버느냐 아니면 고생은 하고
큰 돈을 많이 버느냐 이런 차이가 있는 거죠. 우리 속담에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누군가가 가져간다.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게 되면 곤란한 거죠. 재주 부린 만큼 돈도 가지고 와야 된다. 그런 거죠. 그래서 지혜로운 앞으로의 대처가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원전에 대한 이야기 이제 여기까지 해보고요. 의원님의 의정 활동 이야기도 좀 하나씩 짚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 그 예결위 질의에서 이 노동자 사망 사고가 있었음에도 한전 KPS가 이제 기재부에 제출한 보고서에 사망자가 누락된 그런 상황을 좀 지적을 하신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노동자의 권리에 대해서도 상당히 좀 관심 많이 가지시고 활동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 사안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좀 있었다고 보세요? 예, 현장에서 일어나는 여러 사고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그것이 경영평가에 반영된다든지 이렇게 해서 경각심이 주어져야 되는데 지금 기재부가 가지고 있는 이제 각 공기업들에 대한 경영평가 기준에 이것이 이제 산재로 판정난 걸 기준으로 합니다. 일어난 걸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이 산재 사고였다고 판정나는 데는 굉장히 긴 시간이 걸립니다. 특히 이제 그걸 판정하는 최종 기관인 근로복지공단은 가능하면 산재로 인정 안 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성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엄청난 시차 때문에 사망사고가 있었음에도 고용노동부 보고에는 사망자 1명, 2명 언제 이렇게 나와 있지만 기재부의 보고서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중대한 안전사고를 일으키고도 특정 기업들이 아주 훌륭한 경영평가를 받아서 엄청난 인센티브를 더 많은 보수를 받게 되는 거죠. 이건 불합리한 거죠. 더군다나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 2022년 후반기에 이 평가 항목들이 쭉 있습니다. 그 평가 항목 중에서 이 안전에 대한 평가 항목에 가중치를 많이 낮추어 버렸어요. 뭐 4였던 것을 뭐 1로 낮춘다든지 특히 한전 KPS 같은 경우에는 6이었던 것을 1로 낮춘다든지 이렇게 되니까 안전 문제를 더 등한시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거죠. 이제 그렇게 해서는 결코 우리가 노동자들의 안전을 지켜내기 어렵다.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좀 해달라 그런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뭐 공기업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 사업장에서 안전에 대한 의식이 강화되어야 되고요. 우리 노동자들이 일하고 난 다음에 안전하게 가정으로 퇴근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 자, 또 의원님께서는 최근에 중소기업의 스마트 공장 확산을 위한 조세특례 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셨는데 이 법안에 대해서 어떤 법안인지 좀 소개를 해주신다면요. 예, 우리 대한민국은 수출로 먹고 산다고 이야기하는 그야말로 이제 수출 주도형 경제고 제조업 중심 경제입니다. 그러면 지금의 우리 제조업은 중국 제조업의 위협 속에 사실상 뭐 엄청난 그런 압박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생산성을 올리고 품질을 높이고 세계 시장을 잃지 않기 위해서라면은 우리 제조 시설들을 전부 스마트화해서 디지털 전환하고 그다음에 AI까지 융합해서 AI 전환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은 이게 돈을 투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형으로 스마트 공장을 지금 보급하고 있는데 대기업이 그 비용의 30%를 자기들이 직접 내서 또 자기 인력들을 보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기업들이 더 적극적으로 자기 협력업체들이나 중소기업을 지원하려면 자기들이 내놓은 이 자본에 대해서 세액 공제가 지금 10% 해주는데요. 좀 더 올려서 20% 정도 해주면은 대기업들이 더 적극적으로 할 것이고, 그렇게 지원 인력으로 나와 있는 그 사람들의 인건비에 대해서도 세액 공제를 좀 해주면 좋지 않겠느냐. 그러면은 더 많은 우리 중소기업들이 훨씬 더 좋은 품질에 또 더 높은 생산성에 그걸 통해서 제조업 경쟁력을 올리기 좋을 것이다. 그리고 신속하게 전국가적으로 스마트화되고 디지털 전환, AI 전환이 가능할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했습니다. 예, 우리 경남은 대규모 제조업 중심의 생태계를 갖고 있다 보니까 이런 법안들이 좀 그런 산업 생태계에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앞으로 국회와 또 정부 차원에서 어떤 지원들이 좀 더 필요하다고 보세요? 예, 이 대전환 속에서 이제 중소기업들은 그 전문 인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전문 인력들을 빨리 양성하고 공급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법안도 제가 지금 준비하고 있어서 다음 주 초에 또 발의가 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기업들한테 크게 도움이 될 것이고요. 그 과정마다 기업 자체도 이제 이렇게 부담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세제 지원과 금융 지원
또 이후에 마케팅 지원 등등 여러 가지 지원들을 해드려야죠. 예. 네, 오늘 저희 포커스 경남 이렇게 나와주셔서 체코 원전 사업 관련된 이야기부터 또 의정 활동 이야기도 나눠주셨는데요.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우리 시청자 여러분, 전 세계가 지금 무역 경쟁 중에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문제로 걱정이 많으신데요. 어쨌든 전 세계 경쟁국에 비해서 가장 더 좋은 조건, 저희들이 찾아서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조 경쟁력에 있어서는 중국의 공포가 또 있습니다. 관세의 공포, 그리고 또 중국의 공포, 이 두 개를 다 극복해서 대한민국이 세계 제조업 1등 국가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허성무 국회의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포커스 경남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